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의 얼굴, 몸, 마음 그런 얘기를 5번 하기로 한 중에 2번째 시간이군요. 자, 우리가 다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렵지 않죠?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예. 근데 마음은 부모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몸하고 얼굴은 부모님을 많이 닮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님한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얼굴과 몸이 어디서 왔나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왔겠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조상님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몸, 얼굴 어디서 왔나? 예. 이런 걸 알려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 계셔야 말이죠. 예. 살아 계시면 단군 할아버지도 가서 만나보면 되고, 근데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토질이 산성이 돼서 땅속에 사람을 매장하면 장사 지내면 그요 150년 정도만 되면 거의 뼈가 없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회암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좀 보존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주 뼈가 몇천 년이 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요즘에 우리 조상님들의 그 생긴 모양을 알 수 있는 뼈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2만 년 전, 약 2만 년 전에 평양 근처에 만달리라는 곳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만달리인이라는 그 뼈를 발굴해서 국제학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한의 논문을 가지고 거기 또 사진이 실려 있고 그 뼈를 자루 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은 렌즈가 곡률이 있고 또 빛은 직진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진상을 가지고 본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부와 눈, 코, 입, 귀를 붙여서 얼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물론 대머리였던 건 아니고 머리가 있었겠지만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먼저 뼈, 그 다음에 모발 같은 것을 제외한 얼굴, 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눈썹 또는 모발 이런 걸 이제 붙여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복원을 해봤더니 이런 얼굴이 됐어요. 정면, 아주 측면, 사면에서 본 건데 북아메리카 인디언 인상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인류학자들이 인디언들의 조상과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같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 복원을 해보고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학자들은 인디언 말의 300단어 또는 500단어 정도가 우리 한국말하고도 통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날아가서 거기 가서 인디언에게 사용된 게 아닐 테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 살다가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까지 가고 우리는 한반도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한민족 모두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을 구성하는 어떤 종류의 부류의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특징을 말로 말하면 인상은 북미 인디안 닮았습니다. 그런데 말로 말하면 눈이 작아요.
예. 눈이 작은 건 어떻게 하느냐? 두개골 보면 두개골에 눈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예. 좀, 여러분들, 해적선 그림 보면, 이게 강조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눈 구멍입니다. 예. 눈이 큰 사람은 두개골 뼈에서 이 눈 구멍도 큽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럼 이제 눈을 움직이는 안구가 큰 게 들어가고, 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옆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안구가 옆에 벽에 부딪혀서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 지방질로 쿠션 장치가 들어가고, 예.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은 두개골 속에 안와, 눈구멍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두개골을 보니까 눈이 작아요. 복원해 보니까 역시 작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눈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살다가 평양 근처에서 이런 분들이 살다가 북미로 다 이사 간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한국인에게 작은 눈 유전자를 물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술도 약간 얇은 편인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 언저리가 납작해서 귓구멍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짧아요. 이게 짧은데 어느 정도 짧으냐? 세계에서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짧다는 말은 얼굴이 납작하단 말이죠. 세계에서 얼굴이 제일 납작해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짧다는 말이죠. 세계에서 입천장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깊으면 나팔로 말하면 트롬본 구조기 때문에 좀 어두운 소리가 나죠. 그러나 같은 금관악기인데 나팔이 길이가 짧은 트럼펫은 짹짹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말이 영어처럼 저 깊이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되바라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right 그런데 우리는 right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거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흉내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짧은 구강 구조를 가지고는 트럼펫처럼 얕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밝고 명랑한 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면 또 노래를 하면 다 소리가 탁 퍼져서 넓은 밝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음성 모음보다는 양성 모음이 우리 말에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입천장이 짧기 때문이라. 그러고 보니까 입천장이 짧은 것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일 텐데 그것이 우리 한국어라는 언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 말을 봤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좌우 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좌우가 비툰데 왜? 첫째, 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음식을 그냥 꿀꺽 삼키지 않죠?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씹을 때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씹고 삼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느 쪽으로 편중해서 이쪽으로 씹은 김에 두 번째도 여기로 씹고 세 번째로 여기도 씹고 오징어 씹은 김에 사탕도 씹고 이렇게 하지. 사탕은 왼쪽, 오징어는 오른쪽 이렇게 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의 편측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20년, 30년, 40년, 50년 매일 3번씩, 4번씩 씹다 보니까 얼굴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도 약간 삐뚤입니다. 근데 그럼 한국 사람은 어디가 삐뚤 사람이 많으냐? 세계에서 이마가 오른쪽이 볼록하고 턱은 왼쪽으로 삐뚤어진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얼굴을 자꾸 이렇게 해부해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왜 서양 사람은, 특히 북유럽 사람은 인구의 80%가 왼쪽이 볼록하고
턱은 또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예, 지표상에 얼굴 삐뚤어진 것이 북구라파와 동북아시아와 정반대로 돼 있어요. 가운데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경도상 일정한 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어느 쪽이 비튼가 봤더니 이마는 오른쪽이 볼록하고 턱이 왼쪽으로 갔죠? 예. 우리가 현대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오른쪽 이마가 볼록한 사람이 많고 턱이 왼쪽으로 간 사람이 제일 많은데 2만 년 전에 평양 근처에서 살던 분도 한 분이지만 한 분 가지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사실이 그냥 전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통해서 물려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아까 한국인은 오른쪽 이쪽이 볼록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옆머리가. 이분도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이 볼록해요. 이런 것까지 다 같은 거예요. 오른쪽이 볼록한 이유는 오른쪽에 멜로디 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정평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백두산 관광 가가지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랍니다. 오늘 밤에도 노래방에서 100만 명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특이한 현상도 우리 한국의 특이한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멜로디를 담당하는 오른쪽 뇌, 측두엽이 큰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유전자를 우리는 물려받아서 텔레비전 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드디어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류 열풍이 뭐예요? 노래로, 춤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른쪽 뇌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왼쪽 뇌는 말을 담당하는데 오른쪽 뇌는 멜로디를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도 영어처럼 단어를 바꾸거나 또는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장은 그대로 놔둔 채 멜로디만 가지고 말을 하죠. 선생님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 가도 되냐? 그 말이죠. 선생님 가요? 그러면 안 가면 혼내겠다 그 말이죠. 말은 그대로 놔두고 멜로디를 가지고 의사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를 깨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밥 먹어 그러죠. 꿈을 대고 안 오면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60년대식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쇠고기 미역국은 식으면 금방 맛이 없어진단다. 얼른 와서 아빠의 이 추억을 담긴 미역국 맛 좀 봐주렴. 이렇게 분명히 제가 다 한국말로 했는데 이 한국말 단어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얼른 식기 전에 미역국을 먹도록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나요? 멜로디만 조절해서 아, 밥 먹어! 그러지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 엄마의 그 멜로디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감정을 읽고 0.5초밖에 유예 시간이 없다. 이것까지 다 감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감이 바로 소리 속에 들어있는 멜로디, 고저 강약이 바로 감이고 그 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오른쪽 뇌의 멜로디 센터로 말하고 그러면 아이는 오른쪽 뇌의 멜로디 센터로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5,000년 동안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른쪽 큰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튼튼하게 한류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분은 2만 년 전인데 그때는 농사질 때가 아니니까 정착 생활할 때가 아니니까 따먹으면서 다니다가 딸기 따먹고 도토리 주워 먹고 다니다가 그냥 여기 한 명도 안 남고 다 북미로 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분은 부산 앞바다에 조그만 섬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6,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역시 대머리는 아니고 근데 이분은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멀군요. 눈과 눈 사이가 멀다는 것은 눈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자, 우리 두개골에서 눈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데 여기가 양쪽 눈길이 부딪히면 여기 그러면 냄새 맡는 신경은 어디 들어가서 냄새를 맡나요? 그러니까 코에 냄새 신경이 들어갈 자리는 최소한 확보하고 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공과 동공 간의 거리는 눈이 클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분의 두개골을 보니까 눈구멍이 큽니다. 한쪽만 큰 게 아니라 양쪽 다 큽니다. 그리고 둘 간격도 어느 정도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눈이 크고 이런 분들은 대개 쌍꺼풀이 있습니다. 코가 아주 짧습니다. 미간에서부터 코 밑까지가 57mm 밖에 안 됩니다. 성인 어른인데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도 좀 짧은 편인데 이마가 판판하게 넓어요. 근데 이분을 그러면 이마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보통 아까 만다린과 보통 한국 사람은 오른쪽 큰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왼쪽이 큰 겁니다. 그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는 2만 년 전 살던 만다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살고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6,000년 전에 살다가 그냥 다 어디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남해안, 동남해안 지역의 주민들의 얼굴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큰 사람은 아직도 부산 사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눈 유전자가 6,000년 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뒤로 그대로 남겨져서 지금도 그 유전자가 그 지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산에도 눈 작은 사람이 많아야죠. 근데 부산은 눈이 큰데 낙동강 건너 김해 사람들은 눈이 작아요. 강 하나 건너서. 그러니까 김해까지는 눈 작은 사람이 가서 살고 부산에는 언젠가 눈 큰 사람이 와서 살고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물려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용모를 자식이 닮으니까. 이렇게 눈이 크고 코가 짧은 분은 대개 이마가 판판하고 왼쪽이 볼록하고 이런 분들은 대개 입술이 두텁고 얼굴이 짧고 얼굴이 네모진형의 귓불도 많습니다. 이렇게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런 얼굴인데 이런 형이 그럼 6,000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그 유전자가 물려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딘가를 통해서 온 거죠. 어딘가를 통해서 왔다. 올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그러면 지중해,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그죠? 북미. 인류학자들은 사람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생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생겨서 4만 5천 년 전에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뼈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돌로 만든 도구가 발견이 되니까 여기 뭐 호랑이가 도구 만들어서 쓸 리는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여기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분들이 배 타고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 뭐 그런 건 저는 알 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올 때는 두 개의 길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남쪽을 통해서. 왜 남쪽 바닷가 강가를 생각하느냐면 강가 바닷가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육지로부터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도망가기도 쉬워요. 또 하나는 이쪽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두 개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 비행기 타고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오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면 그 집단에 눈썹 진한 사람들이 우연히 살게 돼서 야 우리 저 동네 가서 살자. 그리고 이사 가서 살 때 자꾸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집단은 눈썹 진한 사람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유전자 증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눈이 제일 작다?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우연히 눈 작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 사는 사람은 눈이 작고 지금도 이 윗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작아요. 눈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은 눈이 크고 쌍꺼풀이 크다. 이런 걸 그런데 이 동남아도 눈 큰 사람이 많다. 인도도 눈 큰 사람이 많다. 이런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요 지역 사람들이 비슷하고 요 지역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요즘 뭐 B형 남자 뭐 아주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저도 B형 남자입니다. B형 남자는 대개 피부가 힙니다. 피부 흰 사람 흰 형질이 혈액형 B형하고 상관이 높아요. 근데 지표 전체를 보면 A형과 B형은 북쪽에 많습니다. 유럽에도 북쪽에는 A형과 B형이 많습니다. 일본이 그 길게 돼 있죠? 전체 평균 내면 A형이 32%지만 우리도 32%, 일본도 32% 똑같아요. 전체 평균 내면. 그러나 지역차가 있습니다. 반 갈라서 북쪽은 B형이 많아요. 그러면 혈액형도 부모를 닮죠? 엄마가 아빠가 B형인데 거기서 갑자기 AB형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B형이 여기 많다는 말은 바로 이런 분들이 북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남쪽은 그럼 뭐가 많으냐? O형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보면 A형이나 B형이 많으니까 북쪽에서 온 것 같은데 또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잘 못 마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술 소비량은 세계에서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 술 마시면 술주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알코올 분해 효소를 가진 사람이 적다. 이런 연구가 있죠. 특히 술을 조금 마셨을 때 작동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하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작동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작동하는 분해 요소가 없는 사람 또는 적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잔 마셨을 때는 괜찮은데 분해를 하니까 많이 마셨을 때는 분해 요소가 안 나오니까 아주 푹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나오지 않아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혈중에 피 속에 알코올이 계속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한 개도 없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북미 인디안들도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매우 적은. 이런 사실들을 이제 종합해 가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여기 사람들과도 통하고 여기 사람들 통하는데 아무래도 북쪽 사람들과 통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특징을 한반도 내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용모의 지역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심원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서울을 중심으로 눈썹 흐린 사람은 어디에 많은가? 이쪽에 많은가? 여기 많은가? 여기 많은가?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눈썹 흐린 사람을 요 지역 따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눈썹 흐린 사람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김해까지 내려갑니다. 눈썹 진한 사람은 강가 바닷가 사람이 눈썹이 진합니다. 눈이 큰 사람은 역시 눈썹 진한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다. 눈썹이 흐린 사람은 눈이 작은 것과 통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또 턱이 큰 사람은 어디 있나? 턱이 앞으로 많이 나온 사람, 즉 입천장이 깊은 사람은 어디 있나? 찾아보면 입천장은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입천장 길이가 짧아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입천장이 세계에서 제일 짧은 편이다. 그러면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쪽의 평안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입천장이 짧은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입천장이 짧아지면 이빨은 또 큽니다. 그런 분들이. 큰 이빨이 입천장이 짧으니까 이빨이 약간 뻗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잖아도 입천장이 짧기 때문에 되바라진 소리가 더 앞으로 바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말하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게 서도 민요가 되는 거죠.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이렇게 얇고 간드러진 소리, 깊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저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북한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 그냥 거북살스럽게 높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발성법을 민족 발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체질에 아주 잘 맞는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어둡고 깊어집니다. 입천장이 깊으니까. 입천장이 깊은 사람은 이빨이 작습니다. 이빨이 작으니까 시열이 딱 맞게 되면 이가 옥리가 됩니다. 옥리가 되니까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이빨 뒷면에 부딪혀서 뒤로 들어가게 되죠. 이빨이 뻐드랑이면 앞으로 나팔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천장은 깊은 데다가 본래 사람은 목소리가 탁하고 이빨 뒷면을 부딪혀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말하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게 남도 민요, 남도창이 되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이렇게 단소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기 위해서 다빈치를 또 열심히 연구하고 다빈치가 무슨 일을 했나 열심히 찾다 보니까 다빈치의 직업이 가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별 수 없이 또 노래 공부를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우리 민요 아무 노래나 처음 듣는다. 너들 강변 봄포들 처음 들었다. 그러면 저건 북방개발성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딱 보니까 저는 북방개형인 거예요. 북방개형은 사실은 키가 큰데 저는 좀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특징이 북방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판소리를 하게 되면 1등 할 수 없어요. 왜? 조상현 선생이 계시거든. 그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겠죠. 체질이 받쳐줘야만 1등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북방개가 하는 걸 하는 게 그래도
1등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북방계가 했던 노래가 뭔가요? 시죠. 청산은 그럴듯하죠. 예, 체질에 맞거든. 예, 그러니까 예, 자기 능력을 발견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해답을 얻는데도 내가 무언가, 예, 우리가 무언가 이런 걸 아는데도 그 유전적 정보가 담겨있는 우리의 얼굴, 몸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과 몸이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런 유전형을 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사상의학과에서 이런 사상체질 이것이 한국의 고유한 아주 독특한 의학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용모와도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그런 제안이 와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희대학에서 태음인으로 분류한 남자들 물론 여자도 조사했습니다만 남자들을 얼굴을 70군데 자로 재서 그 수치만 가지고 조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퉁퉁하고 체격이 크고 눈썹이 흐리고 눈이 쌍꺼풀이 없고 이런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얼굴의 지역차와 결부시켜 보면 북쪽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사는 분들은 체격이 큽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았으니까. 어렸을 적에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상관이 있다. 북방계하고 상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한국인이 한의학적으로는 한 반 정도가 태음인이라 이렇게 보는 근거가 아까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북쪽 인자가 우리 한반도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과 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태음인은 얼굴이 납작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납작한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특징이 바로 태음인과 통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소양인은 얼굴이 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마도 좀 뒤로 넘어가고 또 뒤통수도 아주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귓구멍에서 이 정수리까지 높이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 중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좀 특이한 분인데 이렇게 정수리가 낮고 뒷꼭지가 튀어나오고 입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 볼록한 얼굴은 남쪽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포, 장흥 이렇게 서남 바닷가에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은 남방계 인자와 상관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냥 친근하게 보는 우리 한국인 젊은이 모습이죠. 이런 얼굴은 소음인 얼굴을 평균 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저런 얼굴은 우리 한국인의 평균적인 평균인 한국인과 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그러니까 북방계형에 속하지만 그러나 비록 적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남방계 인자도 많이 섞여 있고 또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서 남북방계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전자는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빨간색 색소는 빨간색 색소 그대로 파란색 색소와 옆에 나란히 놓여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을 섞으면 보라색이라는 새로운 색소가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유전자도 북방계 유전자와 남방계 유전자형이 우리 한반도에 잘 녹아서 우리 한국인을 구성하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체질도 만들어내고
예, 이런 분들이 또 성격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성격이 사회적 기능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국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얼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몸도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나?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인의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아주 눈을 반짝반짝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